친박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 시절에 2014년 10월이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1억 원을 받았다. 이게 이병기 전 원장이 자수서를 통해서 공개한 내용이고, 또 지금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은 회계장부에, 국정원 회계장부에 최경환 1억 원이라고 적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 정도면은 뭐 본인은 지금 어디 동대구역이었나요?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라고 이 사람이 할복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참 사실 이게 뭐 코믹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굉장한 의미의 그 메시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식적으로 느낄 때 지금 구속된 전 국정원장이 자백을 했고 회계장부에 최경환 1억 원이라고 적혀 있고, 이렇다면 이건 좀 피하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 보면 피하기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병기 전 원장이 먼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검찰이 뭐를 회계장부에 먼저 딱 들이대고 뭡니까라고 했을 수도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안 물어봤는데 왜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병기 전 원장이 먼저 입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현재까지예요. 물론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좀 신빙성이 높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최경환 의원이 강하게 이제 부정을 하긴 하는데, 근데 제가 사실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간에 보수 정당이든 진보 정당이든 간에 정치인들이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문제 걸렸을 때 나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지금 희한해요. 그게 대법원 최종 유죄 확정 판결 받아서 구속돼서 만기 출소하는 순간에도 다들 난 받지 않았는데 정권이 작업을 한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뭐 사실 여부는 전혀 알 수가 없죠. 전병헌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금 끝까지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전병헌 정무수석도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보면은 전병헌 정무수석이 알았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도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본인 끝까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보수 정치인 진보 정치인 할 것 없어요. 근데 어쨌든 다 그렇게 부인하지만 결국 진실을 밝혀지는 거니까 최경환 의원의 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어제 이제 최경환을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났는데, 할복하겠다. 너무 강합니다, 말이. 네. 정기 은퇴하겠습니다도 아니고 할복하겠다라는 그런 좀 강한 투에 이렇게 과격한 언어까지 쓸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게 하나. 또 하나는 만약에 할복하겠다고 하면 장소인데 본인이 지금 경산입니다. 진짜로요. 근데 왜 경산이 아니라 동대구역을 얘기했을까요? 동대구역.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상징하는 게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동대구역이 어떤 역이냐면,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딱 내려가면 대구에서 내립니다. 네. 동대구역에서 내립니다. 예. 서울에 있는 사람들 대구를 가다 동대구역이에요. 그렇죠. 저는 최경환 의원이 동대구에서 내린 건 한번 봤어요. 우연히. 저는 이제 부산까지 갔는데, 어쨌든 이 대구가 의미하는 상징성.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 아니겠습니까? 네. 최경환 의원이 비록 지역구는 대구 옆에는 경산이지만 네. 결국 TK의 대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 아마 상징적인 것들, 야 이거는 정치적인 음모야. 그러니까 내 뒤에 있는 TK에 모여라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굳이 내 지역구 사무실에서 할복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동대구역이라는 특정 장소를 언급한 것 아니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심층 분석이네. 감사합니다. 넓으니까. 김 변호사님께서 정치적인 부분에 관해서 아주 탁월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저는 법적 부분으로 네, 좀. 그렇죠. 일단, 이 할복. 네. 관련해가지고요. 뭐 정의당에서도 논평을 냈는데 그게 법적으로 상당히 해석을 잘해준 논평 같더라고요. 정의당에서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할복할 수 있으니까 신병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이게 자백도 증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피의자 피고인 본인도 증거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복을 하겠다 하는 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그런 식으로 도주를 하겠다는 게 구속사유입니다. 왜 구속사유를 스스로 자백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고, 그다음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피할 수 없지 않겠느냐 관련해서 다른 거는, 그러니까 이병기 전 원장의 진술은 사람의 진술이니까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네. 뭐 기억에서 뭐 착오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문제는 이제 회계장부예요. 네. 이 회계장부는 형사소송법상 바로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통상적인 문서라 그래가지고 이건 뭐 여기에 증거 능력에 대해서 다툴 방법이 없어요. 그게 지금 가장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인데 오히려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정말 1억 원밖에 안 줬을까 최경환 같은 사람한테. 그래서 이제 증거 능력은 있대. 신빙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10억인데 0이 빠진 거 아닐까 하여튼 뭐 그런 의심도 약간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법적인 부분은 하여튼 그래서 증거가 상당히 너무 유력하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 왜 저 운영위원회에서 하루 만에 그 도망간 그 전희경 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그랬잖아요. 뭐 아픈 부위를 건드리면 강하게 반응을 하는 법이라고. 아까 김 여사 말씀하신 대로 뭐 할복까지 얘기하나 싶은 게 아픈 부위구나. 이 부분이 아프구나. 글쎄 그 부분은 저는 약간 생각 다른 측면도 있는데 예. 뭐 전희경 의원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제 어제 이제 그 최경환 의원 얘기 나왔습니다. 원유철 의원 압수수색 당했어요. 그렇죠. 예. 이의원 의원 뭐 지역구 업자한테 돈 받은 혐의 얘기 나왔습니다. 네. 친박계 세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언제 이 친박계로 수사가 확대되는 측면을 보면서 사자성어 딱 두 개가 떠올랐다는 거죠. 육참골단 앤드 차도살인. 차도살인. 무슨 적일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육참골단은 현 정부 청와대 얘기인데 네. 이게 육참골단이라는 말에 처음 쓴 사람이 조국 수석의 예, 당시에 맞아요. 교수 시절에 그 혁신위원회인가요? 들어와서 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그러니까 나는 팔다리 주고 상대방 몸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어찌됐든 이유에 어찌됐든 배경은 모르겠으나 청와대 현 정무수석이 날아갔습니다. 네. 정무수석을 내줬습니다. 예. 그러면 현 정부 지지도 80%인 대통령이 청와대 제1참모인 정무수석을 내줬을 때는 야당한테서 뭘 받을까요? 내 육참을 해서 이제 골단 뼈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다. 사정 작업은 아마 야당까지 불똥이 튈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경환, 원유철, 이의원 의원이 계속 나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 이름은 친박계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 잘 아시겠지만요. 제가 업자라고 가정해 보잖아요. 로비할 때요. 세상 쓸데없는 게 여당 비주류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당 비주는 쓸데가 없어요. 여당 주류 필요합니다. 차라리 야당에서 목소리 높은 사람이 더 낫죠. 여당 그렇죠. 비주류보다는. 반대 못하게요. 예. 그러니까 여당 비주류는 정말 로비 대상을 쓸데없기 때문에 아마 전 정부의 어떤 불법 자금이 있었다고 하면 대부분 친박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비박계한테 로비가 갔을 확률은 지극히 낮다. 그렇다고 보면 홍준표 대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최경환 의원을 내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의원총회 3분의 1 안 될 것 같은데 어라? 국정원 검찰에서 정리를 해주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차도산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친박계원의 비리 얘기가 계속 나오면 자유한국당 자체가 비리 집단으로 매도될 수도 있겠으나 지금 자유한국당은요. 어차피 여기서 펀치 더 맞는다 더 떨어질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아이고, 참. 홍준표 대표나 김무성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검찰의 손을 빌려서 친박 핵심 위원들이 좀 이렇게 좀 데미지를 입는 거 그것도 길게 보면 그리 나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도살이라는 말씀드린 거죠. 차도살인 좋습니다. 근데 육참골단도 비슷한 표현인데 저는 골이라고 하기엔 최경환 이 원유철 이분들은 급이 좀 낮아요. 누구를 뭐 더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급이 어느 정도 되려면 이제 차기나 현재 어떤 정치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정도가 돼야 네. 되는데 거기 지금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골이 지금 아니지 않나. 자유한국당에는요 차기나 지금 영향을 네. 미칠 수 있는 건물이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셀프디스를. 사자성어갖고 논쟁 문제 그만하시고요. 자, 오늘 이슈토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열 국민TV 이사 할복 장지진다 빠져 죽겠다. 무서운 말입니다. 정치인들의 무서운 맹세 왜 그럴까요? 보겠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오늘 아주 화제가 된 말이죠. 특활비 의혹을 받고 있는데 사실이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할 것이다. 이 말을 해서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쯤 되면 생각나는 정치인들의 과거 독한 말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홍준표 대표 대선 때입니다. 대선에 지면 낙동강에 빠져 죽는다. 그때 낙동강뿐만 아니라 한강, 심지어 제주 앞바다에 빠지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낙선을 했어요, 2위로. 그러니까 혹시 내가 죽겠다는 뜻은 아니었는데 뭐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옆으로 가죠. 이정현 의원 당시 탄핵 시절의 지도부였었는데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 지진다. 그리고요, 이분 보수 농객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 갑자기 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분 정미옥 전 아나운서인데 보수 농객으로 통하는데 목숨 내놓겠다. 이분은 탄핵이 인용이 되면 목숨 내놓겠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실제 탄핵이 됐습니다. 진짜 탄핵될 줄은 몰랐어요.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본부죠. 이완구 전 총리입니다. 국회에서 그때 성완종 게이트 관련해서 돈 수수 의혹이 있었죠. 돈 받았으면 목숨 내놓겠다. 물론 지금 1심은 유죄지만 2심에서 무죄가 됐습니다. 아직 대법원 선고 남았는데 목숨 내놓겠다 이 말
어떻게 될까요? 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죠? 제보 조작 파문이 한참 시끄러웠을 때 모든 건 내려놓겠다 그랬어요. 근데 얼마 뒤 당대표에 출마했습니다. 사과했으면 된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 보면요. 이거는 특정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인데 보통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만 되면 이 지역에 뼈를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의원들은 뼈가 몇 개가 되는 겁니까? 여기저기 다 묻었으면요. 자, 준비된 영상 보겠습니다. 후원금 한 푼 안 받았습니다. 제가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오면은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좌파가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3대1 구도인데 그 구도에서 우리가 못 이기면 제주 앞바다에 들어가야죠. 좌파 셋에 우파 하나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 선거에 못 이기면 정말로 우리는 낙동강에 빠져 죽는. 앞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원점에서 제 정치 인생을 돌아보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하고 손에 장지지게 한번 내키를 한번 할까요? 그 사람들이 그거 실천하면 제가 뜨거운 장에다가 손을 집어 넣게요. 실천도 하지 못할 얘기들을 그렇게 함부로 해요. 저하고 손에 장지지게 한번 내키를 한번 할까요? 뜨거운 장에 손을 지지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짜 말하자면 사실이 아닌 그런 보도를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탄핵을 하게 되면 강행을 하게 되면 장을 지진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즉각 사퇴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1월 달에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말을 지어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것은 참 유감입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